철도 파업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 내려오는 좀 고생을 했습니다. 수원역에 갔다가 여기 내려오는데 뭐 파업이 돼서 뭐 30분, 40분씩 막 딜레이 되고 그래서 근데 오늘 연주회를 제가 지금 들으면서 아니 무슨 22명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 하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역시 성악 전공하신 선생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성악적으로 굉장히 터치를 잘 해주셔서 그런 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22명이 부르는 소리가. 그리고 지금 소프라노 솔로 또 바리톤 솔로 하신 분들도 분명히 아마추어신데 너무 좋은 실력에 제가 아주 깜짝 놀랐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한국의 합창 역사가 한 150년 됩니다. 150년 동안에 합창단이 생기면서 이제 소멸하고 또 다시 생기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만은 합창단이 생기면서 모였는데 노래 부를 노래들이 없어가지고 동요, 민요 뭐 어떻게 쓰든지 긁어 모아서 그 당시에는 합창을 했습니다. 80년대까지 한국 합창이 너무 없어서 연주회를 하면 한국 합창을 할 곡이 없어서 외국에서 어떤 악보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그거를 복사 하다가 보니까 나중엔 너덜너덜한 그런 악보까지 가지고 그 당시에 또 복사 기술도 발전이 안 돼가지고 가리방 혹시 기억나시죠? 네, 가리방으로 악보 긁어서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70년대 말부터 한국 합창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김희조 선생님 작곡가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한국 합창곡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고를 했습니다. 귀로 듣고 악보로 옮기기 시작을 해서 한국 합창곡이 그제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어떤 그런 결과예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음악이 있었냐면 나야 살던 고향은 그 다음에 울 밑에 선봉선아야 뭐 이런 곡들이 다 양악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곡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을 하다가 김혜조 선생님이 한국 민요 합창을 채고를 해가지고 편곡한 것이 한국 민요 합창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민요에 처음 표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전국에서 불려지는 모든 민요들이 채고가 돼서 합창곡으로 편곡이 돼서 국립합창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합창단들이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80년대 말부터 이제 세계합창제를 참가를 하고 90년대 참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세계합창제를 참석을 했냐면 한국 합창곡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합창이 너희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뒤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국곡 80%, 한국곡 20%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모든 합창단들이 외국 합창단들이 한 20여 개 팀씩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거의 다 80% 자기 나라 노래 10% 내지 20% 외국곡 자기 나라 노래가 아닌 곡들을 부르는 거예요. 저희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제가 한 두세 번을 참가해보고 야 이거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한국 합창곡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양악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악을 중심으로 모든 악보를 찾다가
왔는데 세계 합창대를 몇 번 참석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자극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곡을 찾다 보니까 한국 합창곡이 노래 부를 만한 곡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아주 짤막짤막하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불려지긴 하지만 어떤 작품으로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90년대부터 이제 제가 한국 합창곡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1년도에 대전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와서 6년 동안 2006년 동안까지 있으면서 한국 합창곡을 매년 창작곡을 공모를 해가지고 한국곡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90년대부터 몇몇 분들의 지휘자 선생님들이 한국곡을 많이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 시립에 있으면서 또 대구 시립에 있으면서 각 시립에 옮겨 다닐 때마다 창작곡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시립합창단이 부르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가져오다가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시립에서 제가 시립에 있을 땐 참 편했습니다. 왜? 시립에서 돈이 다 나오기 때문에 창작 공모를 해도 그냥 자유스럽게 돈을 주면 돼요. 공모를 해서 입상자들한테 수고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고 하면 되는데 제가 시립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한국곡을 찾아낼 길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곡을 보급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아리랑 코러스를 2014년도에 8년 전에 제가 아리랑 코러스를 창단을 하고 작곡자들 합창 작곡가 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이런 한국곡만을 전문으로 부르는 합창단을 만들었으니 곡을 좀 많이 작품을 해서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으니 많이 작곡을 해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만나는 작곡자들마다 전부 그런 부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그 전부터 물론 90년대부터 한국 합창곡의 창작이 발달되기 시작을 했지만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 합창곡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전에는 모든 노래들의 연주회 발표를 하면 80% 90% 외국곡 10% 20% 간신히 맛배기로 한국 합창곡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아리랑 코러스를 만들고서는 저는 서울 아리랑 코러스를 하면서 지금 100% 한국곡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외국곡을 몇 곡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다 한국곡만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른 지휘자들을 만나서 나는 이런 취지로 이런 합창단을 만들었고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갈 생각인데 나하고 동참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전에서 우리 성문원 선생님께서 나도 그 뜻에 같이 동참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서 저하고 같이 해서 제일 먼저 아리랑 코러스 대구가 먼저 생겼습니다만은 대전이 그 다음에 또 창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창단식 때 와가지고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에 와서 창단식 때 여기 와서 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또 여기 오신 손님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교체가 되고 그래서 저를 보고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찾았습니다.
제 목표는 제 목표가 아니라 성문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리랑 코러스의 목표가 전 세계에 50개 내지 100개의 지구, 한국인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아리랑 코러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가 창단이 됐고, 대전이 창단이 됐고, 창원이 창단이 됐고, 인천이 창단이 됐고, 구미가 창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저를 만나러 사람이 왔습니다. 애틀랜타 곧 창단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본 도쿄에서도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에 미국 LA에서도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에 이 소문이 지금 나기 시작을 해서 프랑스의 파리에서도 한국 지휘자가, 베를린에서도 또 한국 지휘자가 저희 연습하는 거를 와서 구경하고 돌아가서 약 20명만 넘으면 합창단 시작을 하겠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20명 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모은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아리랑 코러스가 생겨서 서울의 세종문화관에서 아니면 LA 디즈니홀에서 이런 아리랑 코러스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 꼭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축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일 억울했던 게 뭐냐면, 저는 외국에 나가면 몇백만 원어치씩의 외국 악보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한국 곡이 없어요. 출판사에 가보면 한국 곡이라고 하는 아리랑 가장 기본 거 여성 2부 악보밖에 없으니까 그 팔리지도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곡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지금 출판사하고 얘기해서 그런 축제 기회가 있을 때 한국 곡 보급을 좀 하자, 악보를 만들어라 해서 한국 곡이 한국 사람들이 안 부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불러줄 리 없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부르고 외국에 사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그 노래를 듣고 외국 단원들이 이 합창단에 가입을 하고 싶다, 또 우리도 그 노래를 부르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서 전 세계에 한국 곡이, 한국 합창곡이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합창단이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같은 뜻에 동참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이 한국 곡이 널리 보급이 돼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합창곡이 널리 알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합창단이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의 응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곡이, 우리가 바하, 핸델, 베토벤 하면 그네들의 곡은 얼마든지 알고 부르면서 우리 한국 곡에 대한 애정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널리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널리 한국 곡이 정말 많이 불려지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서로 어깨를 또 힘을 손을 잡고 서로 도와서 좋은 한국 합창곡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대전 아리랑 코러스가 정말 앞으로 무궁무궁하게 발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